모두에 예고해드린 것처럼 게임주 긴급 점검 받아보겠습니다. 국내에서 플랫폼, 게임 분석하면 이분이시죠. 키움증권 김학준 책임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쁘실 텐데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이쪽이 워낙 이제 핫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더 심층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또 특별히 모셨는데요. 먼저 이제 묵직한 종목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네, 그러시죠. NC소프트나 넷마블에 대해서 좀 볼 텐데 요즘 NFT하고 P2E 게임하면서 돈 버는 이런 구조가 또 주목을 받고 각광을 받으면서 게임 섹터 전반적으로 고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계속 이런 섹터의 그 기대감이 지속될까요? 일단은 이제 게임주에서 이러한 P2E 모델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제 좀 각광을 받게 되었는가라고 이제 먼저 좀 살펴드리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P2E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전까지는 플레이 투 윈으로 그래가지고 페이 투 윈이라고 해서 돈을 이제 사용을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상대 경쟁에서 이기면서 게임을 즐기는 방식이었었는데요. P2E로 전환이 되면서 유저들이 직접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모델로 이제 좀 전환이 되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에서 사실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이 부분이 적용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규제와 같은 상황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글로벌리 지금 이러한 모델들이 적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살펴보시면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국내 쪽에서의 그런 비중들이 좀 더 높은 반면에 글로벌에서의 성공 히트레이쇼가 예전에 비해서는 점점점 떨어지고 있었던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P2E 모델이 이제 적용이 되어서 글로벌리 성공한 게임이 이제 미르포라는 게임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그런 가능성들이 일단 초반에 반영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상황들이 거기서 이제 코인을 이제 NFT라든가 유틸리티 코인들을 활용을 하면서 그 부분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관련된 이제 코인과 관련된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단순하게 게임주들이 이렇게 그냥 글로벌 성공 가능성이 좀 높아졌네라는 식으로 지금 주가는 오른 건 아닙니다. 그거에 이제 기반을 해서 그 이후에 이제 플랫폼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좀 연구들이 들어갔었고 그거에 대한 기대치들이 지금 현재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위메이드에서 게임을 이제 미르4에서 게임을 하면서 위믹스라는 코인으로 현금화를 하는 건가요? 네, 이제 모델이?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위메이드 이제 미르4 같은 경우 살펴보시면은 안에서 흑철이라는 재화가 있습니다. 이 흑철이라는 재화를 유틸리티 코인인 드레이코로 변환할 수가 있고요. 그 드레이코라는 이제 유틸리티 코인을 위믹스로 전환을 할 수가 있고, 위믹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다른 거래소들에 상장이 돼 있다 보니 그 부분을 이제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면서 전체적인 그림에서 봤었을 땐 P2E 모델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예. 이제 게임 안 하시는 분들은 좀 생소하게 여겨지실 것 같아서 또 다시 질문을 드렸던 건데, 네. 흑철이라는 광산 물질을 캐는 모양이에요. 그것을 네. 여러 단계를 코인이나 NFT 단계를 거쳐서 현금화를 할 수 있는 요 루트로 P2E라는 놀면서 게임하는 이 모델로 지금 미르4가 주목을 받고 있고, 혹시 이런 게임이 위메이드 외에 또 있나요, 국내 모델이? 이제 그 전에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이제 나왔었던 게임이 조그만 것들이 있었었는데 국내에서는 거의 처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세계적으로 흥행을 이어가고 있고 동시 접속자 수는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메타버스와 NFT가 이 게임의 정말 그 긴 호흡으로 관점으로 봤을 때 모멘텀으로 볼 만한 것인가? 이게 잠깐 반짝 인기 얻고 마는 건 아닌가라는 또 우려감도 일각에서 제기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체크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서두에 이제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플랫폼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이제 플랫폼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게임 업체들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플랫폼에 종속되었었던 이제 그런 콘텐츠들이었었죠. 네. 근데 이제 그 게임 업체들이 NFT 거래소를 만들면서 거기에 기반해서 콘텐츠들을 계속적으로 지금 확장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메이드 같은 경우가 최근에 계속적으로 투자와 제휴를 통해서 NHN과 제휴를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확장을 계속적으로 넓혀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NFT 이제 모델을 밝힌 이제 게임빌과 컴투스 역시도 계속적으로 인수 합병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유니온을 확장해서 자기의 거래소에서의 그런 안정성들 그리고 거래액들을 계속적으로 늘려나가는 작업들을 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것이 단순하게 거래소, NFT 게임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메타버스랑
연계를 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NFT와 메타버스를 따로 둘 것이 아니라 같이 보셔야 되는 것이 이 NFT에서 활용되는 그런 코인들을 실제로 메타버스에 같이 적용해서 거기에서의 거버넌스 코인이라든가 아니면 유틸리티 코인으로서 작용을 하면서 전체적인 그런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것이 이번에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실적 발표에서 밝혔었던 로드맵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갖춰지게 되면은 저희가 그 전에 얘기했었던 메타버스의 그냥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로블록스, 그 다음에 이제 제페토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유저층이 낮은 유저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10대에서 20대 초중반 정도의 유저들을 분포하고 있는데 게임들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유저들이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는 유저들이 이제 좀 더 많이 포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20대 중반부터 해서 40대 중반 정도가 좀 주력 유저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유저층들이 만약에 그들이 이제 만든 메타버스 안에 유입이 된다고 가정했었을 때는 훨씬 더 기존에 있었던 메타버스보다는 경제력, 유저들의 경제력을 봤었을 때는 훨씬 더 풍부한 이제 메타버스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외부에 있는 기업들이 더 빠르게 메타버스 안에 이제 인볼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러한 그림대로 가게 된다면은 저희가 이제 보통 봤었던 게임즈의 그냥 매출에서의 그런 성과들, 영업이익률이 높다는 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밸류에이션 봤던 것들이 이제 메타버스를 이제 확장이 되었었을 때는 밸류에이션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대감들이 지금 초반에 좀 많이 끌어져 모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업 모델 자체가 이제 수익성이 굉장히 쉬운 쪽이 NFT였군요. 메타버스 쪽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원래는 이제 인게임 매출 중심에서 게임만 이제 나타났었는데요. 거래소를 갖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외 코인 거래와 관련된 그런 수수료 한 대략적으로 지금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0.9% 정도를 지금 언급을 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래 수수료 플러스 나중에 메타버스로 이제 확장되었을 때는 메타버스 내에서의 수수료가 확장되다 보니 기존에 있었던 게임주들의 그냥 인게임 매출 안에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더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이죠. 메타버스가 상위 개념이고 그 안에서 이제 하나의 방식이 NFT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 주고 계시고 좀 종목 이야기로 좁혀보겠습니다. 네. 그 MSCI 신규 편입 종목 가운데 게임주가 크래프톤과 카카오 게임즈가 들어가 있어서 네. 좀 놀랐습니다. 시대가 정말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과거에 MSCI 한국지수 편입되어 있는 편중도가 뭐 중후장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면 한 7, 8년 전에는 화장품, 이번에 이제 게임주 이렇게 눈에 띄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개화기라고 보세요? 좀 더 오를 수 있을까요? 주가 측면에서도요. 일단은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이제 MSCI가 이제 편입되는 종목들이 늘어난다는 거는 당연히 게임주한테 분명히 호재인 상황인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시가총액 비중으로 좀 더 많이 이제 움직이다 보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NFT 모델들이 잘 장착이 되고 더불어서 이제 메타버스까지 실제로 저희가 주목받을 수 있는 업체들이 나타난다면은 이렇게 MSCI에 편입될 수 있는 종목들은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었던 플랫폼으로서의 가치까지 만약에 확보가 된다면은 아무래도 MSCI 내에서의 그런 입지가 더 높아질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나오셨으니까 어떤 종목이 투자처로 매력적인가 저는 자꾸 이제 질문을 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종목 이야기를 조금 더 해주세요. 대형주의 매력도가 더 높다고 보세요? 아니면 중소형주 좀 비교적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이 투자의 개념에서 좀 더 매력적으로 보세요? 일단은 대형주, 중소형주를 딱 나누기보다는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기준은 어찌되었건 지금 게임주 전반적으로 단순하게 인게임 매출, 게임 내에서의 매출뿐만 아니라 이제 향후의 기대치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 예. 이러한 것들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장착이 되느냐. 현재까지는 이제 NFT와 관련된 게임이 사실 위메이드밖에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차후에 NFT 게임들이 이제 추가로 더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래소를 한다고 하는 업체들도 분명히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메이드의 위믹스 거래소처럼 그런 거래소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들을 분명히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적용이 되고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거래량이 많아지고 NFT 게임들이 성공하게 된다면은 방향성이 계속적으로 그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보유한 업체들에 대해서 먼저 투자와 관련되어서 매력도가 높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거래소를 보유하고 있고 지금 현재 게임빌 같은 경우가 이제 거래소를 한다라고 이제 언급을 한 상황이고요. 이외에는 카카오 게임즈 역시도 이제 자회사인 카카오 프렌즈를 통해서 거래소 NFT 거래소를 한다고 얘기했었으니 이 업체들이 좀 더 유력하다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외에는 이제 초기에 게임을 출시하는 업체들, NFT 게임이 이제 위메이드 미르 4만 현재 나온 거기 때문에 다른 게임들에 나오는 것들 중에서 초기에 나온 게임들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게임들이 흥행에 성공할 경우에는 이런 흐름 자체가 계속적으로 쏠림 현상이 더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업체들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지금 빠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위메이드의 그 유니온에 들어가 있는 이제 룽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룽투 코리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과거에 한 15년 전인가요? 닷컴 버블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처음에 인터넷이 세상을 바꾼다 하면서 닷컴 비슷한 이름만 들어간 거 다 급등을 했다가 버블 꺼지는데 그 와중에 또 살아남는 기업들 보면 구글, 뭐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네. 텐베거를 훨씬 웃도는 수익을 지금 안겨주는 기업들이 살아남는 건데 지금 NFT라는 테마 안에서 정말 이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힌트를 좀 주고 계신데요. 위메이드와 함께 뭐 룽투코리아 같이 NFT 사업을 빠르게 좀 구상하고 실현할 수 있는 기업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NFT가 지금 마법의 단어라서 NFT 스치기만 해도 급등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주의가 필요한 쪽도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저한테 버블과 관련돼서 질문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분명히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미래의 가치의 기대치에 대해서 땡겨온 상황이기 때문에 버블이 형성되는 과정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미래에 대한 가치가 생각보다 굉장히 큰 규모의 가치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실제 달성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거래소를 한다는 업체, NFT 게임을 한다는 업체들이 굉장히 우후죽순처럼 늘어났는데 실제로 거래소를 만들고 거기에서의 거래량들을 늘리고 그것을 메타버스에 적용시켜서 메타버스의 유저가 확대되는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 버블이 아닐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었던 그런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봤었을 때 기존에는 거래소에서의 NFT 게임들을 붙여서 거래량을 늘리는 것이 1단계로 저희는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2단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NFT와 관련된 것들을 추가적으로 단순 게임뿐만 아니라 기타 콘텐츠, 엔터라든가 아니면 스포츠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잘 붙이는지 여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메타버스에 이제 해당되는 것들을 잘 붙였는지 여부, 그리고 네 번째 단계에는 디파이라고 해서 이제 탈중앙화 금융거래소로서 이제 그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들을 기반으로 실제 금융상품까지 내놓을 수 있는 업체들, 이런 식으로의 단계별 상황들을 거쳤었을 때 최종 단계까지 오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그 이제 버블 단계를 넘어서 이제 텐베거가 될 수 있는 업체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네.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 게임주 탑픽만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거래소 기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업체인 위메이드와 그 다음에 거래소를 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임빌,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이 업체들이 현재로서는 가장 좀 안정적으로 NFT에서 강점을 가질 수 있는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키움증권 게임주 탑픽 3종목 주셨습니다. 위메이드와 게임빌, 카카오 게임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김학준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출발 성공 투자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네요. 외국인들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수 규모 확대하면서 지수도 탄력적으로 붙고 종목도 상승 종목수가 압도적인 상황입니다. 이어지는 순서를 통해서 오늘도 좋은 선택하시기 바라겠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